네, 선생님. 예, 예. 네, 이번 시간 토끼띠 시간이죠. 예, 예. 네, 2022년 예, 예. 토끼띠의 상반기 운세. 예, 예. 상반기 운세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 24살 김효생 토끼띠들은 올해 운수가 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보통이거든요. 이분들 성향은 이과 쪽이요. 문과도 갈 수 있지만 이과 쪽 성향을 많이 가졌죠. 올해 이분들이 취직운이 들어와요. 취직이 안 되고 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이 나죠. 취직을 하죠. 취직을 해서 뭐 간호사가 되든 간호원이 되든 아니면 뭐 소방관이 되든 각자 분야로 이제 가실 텐데, 근데 사회복지사 쪽으로 가든 미용을 하든 뭐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분야로 가고,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게 되면 복과 갈 수도 있고 취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도 여자분들은 이제 뭐 바로 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운이죠. 근데 이 24살 이분들이 남자를 일찍 알게 되고 또 남자는 일찍 여자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동거 먼저 시작하죠. 동거를 시작하고 애를 낳죠. 그런데 그게 길게 가냐? 길게 못 갈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는 애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부부가 떨어지게 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겠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게 흘러갈 텐데, 올해는 이분들이 그냥 사귀는 걸로만 가지 뭐 동거를 하거나 애를 낳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자분들은 유흥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유흥 쪽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올해는 그냥 이성 교제로만 끝냈으면 좋겠고요. 올해 취직운 들어옵니다.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요. 시험을 봐서 취직을 하든지 면접을 봐서 취직을 하든지 그런 운도 들어오고요. 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은 다시 학원을 등록해야죠. 학원 등록해서 공부해서 올해 뭐 국가고시를 보든 그런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하다못해 미용 자격증이든 애견 자격증이든 자격증 있는 부분 따고 싶은 분들은 자격증을 따도 되죠. 이사 운도 있습니다. 이사 운도 있고요. 이동 운도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동 운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는 쉽게 결정을 못 해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끝나고,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끝나고, 갈등하다가 끝나는데, 그래서 방황, 갈등, 고민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방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라. 웬만하면 빨리빨리 결정을 해라. 너무 방황을 하고 고민하다 보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방황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하고 아니면 형제지간 자매지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특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약간 신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신기가 있어서 신경계통으로 몸이 아프거나 갑상선이나 편도 쪽이나 기관지 쪽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기관지 쪽이나 갑상선, 편도 이런 것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뜻이 안 맞아요. 아까도 방황이라 말씀드렸죠. 부모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합니다. 오직 하면은 또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모님하고 안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살 정묘생을 한번 볼게요. 올해의 운수는 무지무지하게 나빠요. 다른 분들은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할게요. 올해 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사기당한다. 그런 것이 있고요. 올해 이사도 하지 마시고요. 이사해 잘못했다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 같은 거, 문신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톡스 같은 거 잘못하면 부작용 생깁니다. 부작용 생겨서 나중에 골치 아프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운에는 또 침도 맞지 말라고 하거든요. 침 잘못 맞아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1명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한의원에서 뭐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운대가 안 맞으면 살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살성이 안 좋아 침 잘못 맞으면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수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는 성형이나 문신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분들 보면은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마음먹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동업이나 주식, 증권 같은 거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했다가는 손해 많이 보죠. 올해는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장사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올해 1년은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연장선상에 놓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는 쉬었다가라는 건데,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내실을 길리는 뭔가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올해 사고수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에 사고수가 들어오는데, 천재지변, 특히 천재지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사고수가 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 을묘생을 한번 볼게요. 올해 이분들은 운수가 보통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무해무득한 해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죠.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뻐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승진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도 장만하게 되고, 이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달아내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장사면 장사, 사업이면 사업, 승진이면 승진.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자영업자분들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분들은 올해 솟아나죠. 특히 남자분들은 중장비 쪽으로 좋아요. 중장비, 그 다음에 건설, 토목, 그 다음에 산수. 이분 저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멧돼지가 막 건드려 가지고 산수가 엉망이 됐다. 그래서 산수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운때가 맞는가요? 물어보면은 올해는 해도 됩니다. 산수 하도 되고요. 뭐 합장하든 이장하든 사토를 하든 뭐 그렇게 산수 일은 해도 큰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올해는 주말 부부가 될 확률이 많아요. 주말 부부가 돼서 좀 이제 이별수가 들어오니까 주말 부부로 되어서 그걸 액땜을 하든지 별거를 해서 액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혼수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운은 뭐 보통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항상 길흉화복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따라 들어오는데,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패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살 먹은 개묘생, 이분들 토끼띠를 보면 인생이 참 파란만장해요. 노총각도 많고요, 노처녀도 많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거나 여자가 일찍 죽거나, 참 이분들은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올해 운은 뭐 보통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살아온 게 풍지풍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60살로 보면은 한 57, 8년 동안은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서부터 인생이 풀립니다. 올해서부터 인생이 풀리고, 풀려왔던 분들은 뭐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지만, 인생이 징그럽게 안 풀렸던 분들은 올해부터 인생이 풀리는데, 길게는 20, 30년을 보죠. 올해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인생 설계를 잘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올해 운수는 보통이에요. 이분들이 올해 문서운, 이동운, 이사운, 매입운, 그 다음에 집을 질 수 있는 신축운도 들어오고요.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요.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사는데 그걸 수리해도 되냐? 우선 사는 동안에 큰 돈 안 들어가면 수리해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보일러가 잘못됐으면 보일러 수리해서 살면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집주인 안 된다면 집 빼야죠. 뭐 방법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횡재수도 들어옵니다.
이럴 때 한번 복권 같은 거 한번 사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식, 증권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주식, 증권은 가을부터가 좋거든요. 지금은 뭐, 좀 대선에 나온 분들, 그분들이 뭐 주식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하는데, 그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은 여름부터가 다시 상승세를 탄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 쪽이나 토목 쪽이나 일명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나라 농문 사람들은 뭐 극소수인데 이분들은 올해 운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인생살이를 보면 투잡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요. 올해요. 올해 투잡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니까 투잡할 수 있으면 투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올해 8월, 9월 달에 8, 9, 10이죠. 10인데 사고수가 들어오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들어와요. 가깝게는 형제지간, 자매지간, 부모지간, 그 다음에 이웃관계 이런 분들하고 올해 갈등이 생기죠. 집주인하고 갈등이 생기든 세입자하고 갈등이 생기든 하다못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웬만하면 참아라. 만으로 치면은 올해 9수요. 만으로 치면 9수니까 올해까지는 조금은 참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분들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혼하고 싶어서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혼을 안 해주네 하는데 올해는 이혼 하고 싶은 분들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합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합칠 수도 있다.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제 구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법적 문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올해 초상집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초상집은 가긴 가야 하는데 운이 나쁘면 가지 말아야죠 뭐. 근데 운은 좋은데 그래도 초상집은 가지 마라. 그 다음에 감투 쓰면 안 돼요. 이장을 맡든 통장을 맡든 회장을 맡든 총무를 맡든 무슨 단체에서 직장을 맡든 올해 감투를 쓰면 입설기서 구설수가 많이 따른다. 올해 도둑수가 들어오는데 5월, 6월, 7월 달에 도둑수가 들어오니까 도둑수 조심하시고 손재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